적어도 시장이 주는 힌트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세 가지 키워드는 그 전에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12월 21일 목요일이죠.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주제는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을 주제로 10년 만에 오는 기회 잡기입니다. 먼저 미국 9개 투자 기관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모두 정리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인사이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오는 슈퍼사이클에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다뤄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3개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일지에 대해서 제가 정한 투자 루틴에 따라서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유익하겠죠? 원래는 강의 플랫폼 기업과 함께 유료 강의로 기획했던 건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으면 해서 무료 공개 강의로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방송 참여 링크를 드리기 위한 카톡 오픈방이 있는데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을 통해서만 방송 참여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방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어제 금리 결정과 FOMC 회의가 있었죠. 내년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와 파월 연설 이후에 시장은 급등하고 국채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10년물이 무려 마이너스 4.29%나 하락하면서 4.03%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보시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간중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국채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락하니까 채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TLT 3배 레버리지인 TMF가 어제 7%까지 상승했네요. 제가 TMF를 매수하기 시작했다고 약 한 2-3주 전에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내년의 금리 인하감을 너무 선반영한 것 같아서 어제 장 시작 전에 TMF 추가 매수를 고민하다가 그냥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파월이 큰 선물을 안겨줬네요. 자, 채권 투자는 제가 시황에서 정말 한 10번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10월 말에 채권 투자 적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1월부터 현재까지 TLT가 13.2% 상승했고 TMF는 4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10.7% 상승보다 좋았죠. 항상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메인 이벤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는 5.5%로 동결이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다 예상한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떻게 되냐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도표는 쉽게 말해서 설문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위원들은 2024년에 총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말에 기준금리를 4.75%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중요한데요.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7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시황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에는 내년 3월 금리 인하 예상이 57%였죠. 시장은 이제 내년 3월을 금리 인하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파월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월은 항상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질 일은 안 만들고 싶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을 좀 살짝 바꿨습니다.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언제부터 내릴지가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전에는 금리 인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했죠. 자, 현재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가 발생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코어 CPI나 PCE는 3%보다 높다. 고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할 경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파월이 달라졌어요 수준입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얘긴 꺼내지도 마라는 앵그리 파월 같은 느낌이었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금리를 슬슬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리면 될까? 그래도 아직 근원 물가는 3%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자.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장이 유지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 FOMC에서 나온 내년도 GDP 성장률 예상은 1.4%였고 실업률은 4.1%, PCE 물가는 2.4%를 예상했습니다. 근원 PCE도 2.4%로 3%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GDP, 즉
즉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 파월이 아주 뿌듯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성장과 물가가 같이 하락하는 경기 침체로 가거나 성장은 하락하는데 물가는 꺾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만 놓고 본다면 내년은 성장은 유지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게 합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을 보시면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어제 금리가 동결됐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네? 어제도 주식시장이 올랐네? 기분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중소형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표는 러셀 2000과 나스닥 S&P 500의 forward P 레이시오인데요. 자,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빨간색 박스가 1년 전의 값인데요. 러셀 2000 P는 79였습니다. 나스닥은 24.5배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스닥은 28.3배 정도고 러셀 2000의 P는 24.35배입니다. 1년 전과 비해서 나스닥과 S&P 500의 P는 소폭 상승했고 러셀 2000의 P는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 한 해 주가 상승률을 봐도 러셀 2000 지수는 고작 10%밖에 상승하지 않았죠. 나스닥이 30% 가까이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중소형주는 올해 시장에서 소외된 상황이었죠.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저렴해진 상태로 확인되죠. 자, 내년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미래의 일을 섣불리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시장이 주는 힌트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세 가지 키워드는 채권, AI, 중소형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투자 인사이트 코너에서 공유해드렸던 내년 AI 관련 유망주 분석 자료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시황이 아니고 매일매일 시황을 통해서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